서울의 도심. 다세대 주택이 몰린 좁은 골목 안에 하은이네 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 주택에 딸린 가건물.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습니다. 바깥 보일러실 갈라진 틈으로는 쥐가 드나듭니다. 세 마리가 저기 마당에서 얘들 약 뿌려놓으니까 한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죽어있는 거. 근데 아직 한두 마리가 남아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엄마와 11살 하은이, 그리고 2살 많은 오빠, 막내까지 넷이 같이 삽니다. 가장 불편한 건 잘 때입니다. 잠 못 자게 하는 건 동생이에요. 부딪히면 진짜 세게 부딪혀요. 코피가 몇 번 많이 났고 어쩔 때는 몽실을 떠는 적도 있어요. 밥 먹는 곳은 냉장고 문 앞. 탁자 하나에 세 남매가 쪼르르 모여 앉습니다. 저녁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싸온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엄마 양말 오다리는데 양말이 계속. 아유 알았어. 근데 우리 집에는 의자가 없잖니. 의자를 둘 곳도 없고. 하은이네가 이 집에 들어온 건 2016년. 이혼한 하은이 엄마는 당시 가진 게 없어서 애들 셋을 떼어 보호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5달 만에 필사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모았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또 알바하면서 집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와서 더 좋은 데 잘 살고 싶었는데. 부산의 다솜이네 집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 나옵니다. 6살 다솜이네는 모두 5남매. 엄마 이거 선물이야. 비나 눈이 오는 날 5남매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경사진 언덕길이 위험해서입니다. 비가 내린 지난 어린이날에도 복지관에서 보낸 선물을 며칠 지나 받았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요. 얼음 때문에 방 미끄러질 것 같아요. 주변엔 온통 빈집들로 둘러싸인 달동네. 아이들은 어울릴 친구가 없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 친구 집 가까운 곳. 하지만 아빠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친척이 버려둔 집이라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도 없고 이러니까 또 제가 또 너무 왜소해가지고 또 뭐 막노동 같은 걸 또 잘 못해가지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활비를. 주택법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사는 2인 기준으로 26제곱미터. 아이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하은이 같은 아이들이 44만 명, 전체 아동의 5%입니다.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토피라든지 피부 질환이 좀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호흡기 질환도 물론 있고요.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이 더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동 정책에는 주거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빈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빈곤에 대물림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열악한 집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아이들. 하은이 엄마는 아이가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릴까 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넓은 집.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엄청 비싸대요. 5억이나 8억 정도 하는데 그런 거.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단체 응원을 연습하는 시간. 9살 지영이도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수술을 흔듭니다. 그런데 반 박자씩 율동이 늦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 밀려나고 앞줄로 옮겨보지만 또 밀려납니다. 더 잘하고 싶지만 친구들에겐 자꾸 방해가 됩니다. 또래에 비해 말투가 여물지 못한 지영이. 다른 친구들이랑은 어울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쟤는 나쁘래요. 저한테 뭐라고 때리고 그래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지영이는 언어 발달이 늦습니다. 엄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영이가 사는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할머니도 생계가 버겁습니다. 지영이는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보내면 좋지. 좋은데 내가 보낼 능력이 있어야 보내지. 모처럼 치과에 가는 날. 꽉 물어보세요 한번. 고르지 않은 치열에 군데군데 썩은 이. 이게 폴라베예요. 양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된 편이죠. 굉장히 많이 안 된 거예요.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8살 재훈이.
이혼한 부모는 재훈이를 낳자마자 할머니에게 떠맡겼습니다. 통화가 안 돼.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초생활수급비 113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재훈이가 경계선 지능장애에 우울증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죠. 제주에 사는 5살 수지도 할머니와 삽니다. 수지에겐 힘든 병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나 걱정될까봐 의사 안 키워주는 거 같은데 할머니는 왜 걱정해? 할까봐? 거대 모반증. 2만 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희귀질환입니다. 돌되던 해부터 4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집을 떠났고 엄마는 한 번에 600만 원씩 드는 수지의 수술비를 벌러 타지로 갔습니다. 돌봄은 오로지 할머니의 몫입니다. 안 울어요. 엄마 아빠 찾은 사람도 없지만 자기가 아프다고 울면 할머니까지 가버릴까 봐. 일을 못하는 수지 할머니에겐 평범한 외식도 사치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무작정 그냥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 시킨 가격이 2만 원인데 내 통장에 19,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2,175만 원.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가구보다 낮습니다. 2005년 5만여 가구에서 2015년 3배 가까이 급증한 조선가정은 2035년이면 더 늘어나 32만 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2010년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보살핌이라는 거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악하면은 적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잠재력보다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선가정의 빈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 모두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